네, 한화이글스의 불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의 2025 시즌 불펜 순위는 WAR 2위, ERA 2위입니다.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보시고 한화는 불펜이 불안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럴 확률이 높아요. 한화이글스의 야구만 보셨거나 다른 팀들의 경기를 보면 불펜이 이제 사실 더 불안하거든요. 혹은 이제 김서현 선수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을 야구에서 붙었던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이런 팀들은 공격력이 워낙 강한 팀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을 참작을 하기는 해야겠죠. 물론 이제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불펜 투수들이 쌓여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폰세, 와이스 같은 이닝을 굉장히 많이 소화해준 투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하나이글스의 지난 시즌 불펜의 이닝 소화는 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펜에서 많이 이긴 팀 치고는 그렇게 불펜 투수들의 이닝 소화가 많진 않았다. 워낙 선발 투수들의 이닝 먹방이 대단했기 때문에. 반대로는 또 엄상백 선수나 황준서 같은 5선발들이 이닝을 많이 소화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상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확실한 건 폰세, 와이스의 반사 이익을 불펜이 누린 것도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승혁 선수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25 시즌 한승혁 선수는 71경기 나와서 64이닝 동안 16홀드 3세이브, ERA 2.25, WAR도 2.54,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요. 이 어떤 필승조 역할을 책임져줬던 한승혁 선수의 이탈은 분명히 지금 오프 시즌에는 큰 어떤 이탈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을 다른 선수들이 좀 채워줘야 되니까 오늘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고요. 김범수 선수도 아직은 거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25 시즌 김범수의 기록은 73경기, 48이닝, 6홀드, 2세이브, ERA 2.25, WAR 1.33. 김범수를 비싼 금액에 잡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봤을 때는 당초에 예상됐던 것보다 김범수의 인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김범수가 빠져나가면 당장은 그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죠. 한승혁, 김범수 이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불펜 투수들, 불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닝을 소화해줬던 한승혁 선수, 그리고 김범수는 좌타자 상대로는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김서현, 주현상, 박상원, 조동욱, 김종수 같은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5선발에서 탈락한 선수들이 불펜으로 합류를 하겠죠. 5선발 예정자들은 어제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왕앤청, 황준서, 엄상백, 정우주 등등이 있을 텐데 이 중에 5선발에 끼지 못한 선수 3명, 거기다가 뭐 김민우 같은 선수들도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불펜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불펜 투수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잘한 불펜이 내년에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주현상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시즌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흔들리는 시즌이 있을 수 있었고, 박상원 같은 경우에도 24 시즌 후반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또 이제 가면 갈수록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예전에 오승환 같이, 권혁 같이 진짜 어떤 안정적인 모습을 매년 보여주는 투수가 아니고서는 한 시즌 한 시즌 불펜을 좀 긁어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 투수는 양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프로야구고요. 워낙 시즌이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페이스가 늘 필요합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조금 터져줘야 돼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KBO의 생리고 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26 시즌을 기대케 하는지. 일단 윤산음 선수입니다. 26세고요. 여전히 어리지만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됐어요.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고 25 시즌에 12경기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 나름 중용을 받았어요. 16.2이닝 동안 ERA는 3.78. 뭐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대단한 건 역시나 포신 패스트볼의 구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닝보다도 탈삼진 개수가 많죠. 볼넷을 5개 내줬는데 오히려 이건 윤산음 선수의 커리어를 통틀어 봤을 때 볼넷을 적게 준 거예요. 퓨처스에서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23.1이닝 동안 ERA가 3.47, WHIP가 굉장히 높았는데 삼진 능력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수가 던지는 포심에다가 낙차 큰 커브 거기에다가 슬라이더도 좋아졌기 때문에 던지는 구종에 어떤 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능력 자체는 좋은데 역시나 볼넷이 문제죠. 10개의 볼넷. 퓨처스에서도 23.1이닝 동안 10볼넷. 이거는
그러니까 피해가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제구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투수라는 건데 요거를 좀만 개선해도 충분히 쓰임새가 있는 투수다. 윤산음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팬들뿐만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 쪽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는 선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대호 선수, 이대호 어떤 유튜버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그 채널에서 양상문 코치님이 굉장히 기대하는 투수로 꼽았던 원종혁 선수입니다. 이제 20살이에요. 25시즌 1군에서는 한 경기 딱 등판하고 내려갔었는데 퓨처스에서 35경기 36이닝 퓨처스 마무리 투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 명 더 김서현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솔리드한 젊은 불펜 자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ERA는 5.75고요. 34개의 삼진 그리고 역시나 문제가 되는 건 20개의 볼넷입니다. 36이닝인데 20개의 볼넷 이 정도면 사실 1군에서는 못 쓰는 정도긴 한데 포텐셜이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요 제구만 개선이 되면 요 볼넷 개수를 절반도 아니에요. 절반도 아니고 한 진짜 4분의 3 정도로만 줄일 수 있으면 1군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150km 후반대 던지는 파이어 볼러입니다. 그리고 강재민 선수인데 강재민 선수는 사실 기록을 나열할 필요가 별로 없는 선수죠. 왜냐면 1군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선수는 본연의 어떤 모습만 찾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고 하나이글스 지금 불펜에 옆구리 투수, 사이드암, 언더핸드수로 유형의 투수가 지금 없죠. 엄상백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강재민 선수 같이 또 궤적이 남다른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재민도 필승조에서 충분히 얼굴을 볼 수 있는 선수다. 우리 팀 21시즌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기도 했고요. 보여준 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양상문 코치님이 기대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던 김도빈 선수도 있습니다. 퓨처스에서 21경기 던졌고 26.2이닝, ERA 5.40, 29개 탈삼진. 역시나 이 선수도 문제는 19개의 볼넷입니다. 거의 이닝과 볼넷이 4대3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닝 대비해서 불펜으로 뛰려면 적어도 절반 이하로는 줄여야 됩니다. 이 김도빈 선수가 25시즌 시작하기 전에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군에 올라오지 못한 건 결국은 이 볼넷이에요. 이 선수 체인지업도 좋고 포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1군 레벨에서 불펜으로 뛰기 위해서 결정구인 체인지업이 충분히 유용하고 포심도 좋기 때문에 이 제구만 잡히면 되는 선수거든요. 이 김도빈 선수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권민규. 스프링 캠프에서 원래 정우주 선수보다 더 기대됐던 게 이 권민규였거든요. 퓨처스에서 17경기 던졌고 32.2이닝. 이 선수는 좋은 게 뭐냐면 볼넷이 9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구력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볼질을 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RA가 4.68. 역시나 퓨처스 레벨에서도 피안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빠른 볼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선수가 권민규 선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정구가 있어야 된다. 황준서가 던지는 포크볼 같이 결국 타자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결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밋밋한 포심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다 던지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타자들의 방망이를 비껴가기에는 아직은 퀄리티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수는 워낙 좋은 하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조금 증가해야죠. 평균 구속이 한 143에서 145, 143에서 146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으면은 충분히 선발 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롱맨 자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선발 등판했던 박준영 마지막 경기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물론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볼넷이 역시나 많았어요. 이 선수도 역시 볼넷입니다. 퓨처스 11경기에서 24.2이닝인데 볼넷이 17개예요. 김도빈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27개의 탈삼진을 잡았고 5점대 ERA 보면은 포심도 좋고 포심의 위력도 좋고 변화구의 궤적도 좋고 힘도 좋고 다 좋은데 볼넷이 많아요. 결국은 이 볼넷 개수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 박준영 선수도 충분히 롱맨 혹은 필승조 선발 자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결국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한화이글스의 미래고 빠져나간 투수들 있죠. 폰세, 와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한승혁 선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 갑툭튀 터져 나오는 이 선수들이 갑툭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기대감을 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의 무리되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구나. 이거야.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